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38번째 이야기. 화살을 날리려면 시위에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듬해 봄 운하가 개통되어 수많은 군량이 조조군에 보급될 수 있었습니다. 운하가 개통되어 군량이 확보되었으니 조조는 기주성으로 쳐들어올 것이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 군량의 수송로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회를 시켜 모성을 지키는 한편 양곡 수송로를 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곡에게는 판단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주공께서는 평원으로 군사를 몰아 원담을 먼저 친 후 조조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오. 원상은 신배의 계책을 옳게 여겨 마영과 장의 두 장수를 선봉에 세워 평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평원성의 원담이 이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조조는 종으로 하여금 업성을 치도록 명하고 자신은 모성을 공격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하북에 윤회가 있다는 소문을 못 들었느냐? 조조는 숨지 말고 나와 겨뤄보자. 허저는 저 자의 목을 베어오라. 윤회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허저의 한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장을 잃고 우왕좌왕하던 윤회의 군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조조군에 투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싸움도 조조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한단성을 지키던 저곡이 장효에 의해 죽자 그 밑에 병사들은 조조군에게 목숨을 잃거나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승세를 탄 조조는 기주성을 향해 군사를 몰아갔습니다. 기주성에 도착한 조조는 기주성 주변의 땅굴을 파서 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신배공, 조조의 대군을 물리칠 방책이 있으신지요? 기주성은 하북의 요새여. 대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쉽게 함락되지 않소. 기주성은 바위와 참호 때문에 땅굴을 파는 것이 불가능한데 조조는 헛고생을 하고 있지 않소? 구덩이, 참, 해자호. 참호란 성둘레에 파놓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어느 날 동문을 지키던 풍래라는 장수가 술에 취해 순찰을 게을리하다가 신배에게 혼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풍래는 앙심을 품고 성을 빠져나가 조조에게 항복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기주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자네를 아주 중하게 쓰겠네. 아주 쉽습니다. 승상께서는 땅굴을 파시면서 바위와 참호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땅굴 파는 것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네. 단 한 군데 불문 앞에는 참호가 없습니다. 그곳을 파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기주성 공략의 애를 먹고 있던 조조는 투항한 풍래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성을 빼앗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조조는 풍래에게 땅굴 파는 것을 직접 지휘하게 했습니다. 원상의 모사 신배는 기주성 위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참호가 없는 쪽으로 파들어 오는 걸 보니 풍래가 정보를 흘린 것임에 틀림없구나. 신배공 그렇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조조군은 성의 돌문 밑으로 땅굴을 파고 있을 것이다. 자네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성 안의 수문을 열어 땅굴에 물이 가득 차게 한 뒤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게. 신배의 계책으로 인해 풍래의 지휘하에 땅굴을 파던 조조의 병사들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물수, 장사 지낼 장. 수장은 시체를 물속에 넣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평원으로 원담을 치러 갔던 원상은 기주성이 조조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책으로 조조군을 치면 좋겠소? 불을 피워 신호로 삼아 성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조군을 공격하면 될 것입니다. 성이 포위된 상황에서 신배공에게 어떻게 알린단 말이오? 제가 조조군으로 변장하여 포위를 뚫고 기주성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조조군으로 위장하여 기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공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면 군량이 바닥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에 노인과 부녀자, 병자들을 내보내 항복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병사들을 준비시켜 방심하고 있을 조조군을 치십시오. 기주성에 백기가 내걸린 후 오래지 않아 성문이 열리더니 안에 있던 백성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신배의 계략을 꿰뚫어 본 조조는 잠시 뒤에 있을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춘 채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원상의 군대들이 성 밖으로 공격을 시작하자 조조군은 붉은 기로 신호를 하게 됩니다. 붉은 기를 신호로 매복해 있던 장효와 서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신배의 군사들을 받아쳤습니다. 뜻밖의 습격에 성 밖으로 나온 신배의 군사들은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기세가 오른 조조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군사들을 몰았으나 신배가 성문을 닫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재빠르게 군사를 돌려 신배군과 호응하여 기지로 오던 원상의 군사들을 공격하니 원상군은 후퇴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후퇴하는 길목마다 조조군이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원상군은 거듭된 조조군의 공격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장수들마저 조조에게 투항해 군사도 얼마 남지 않자 원상은 예주자사 음기를 통해 조조에게 항복을 청했습니다. 승상, 원상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되 왜 항복을 받아들이신 겁니까? 원상의 청을 수락한 것은 계략이었네. 오늘 밤 원상의 진영을 덮칠 테니 장유와 서왕은 준비하게. 그날 밤 조조는 원상의 진영을 급습했습니다.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던 원상군은 영문도 모른 채 조조군의 공격을 받아 죽어갔습니다. 원상 또한 갑옷도 입지 못한 채 급히 말에 올라타 도망쳤습니다. 조조는 원상을 잡는 것보다 기주성을 빼앗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그를 뒤쫓지 않았습니다. 기주성을 무너뜨릴 묘안이 없을까? 장하의 둑을 무너뜨려 수공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물수, 칠공. 수공이란 물을 이용해서 성을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조조는 곧 병사들을 시켜 성 주변에 물길을 끌어들일 수로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신배의 마음을 놓게 하고자 일부러 수로를 얕게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밤이 되자 조조는 은밀히 수로를 파는 병사의 수를 10배로 늘렸습니다. 날이 셀 무렵 조조군은 두 길이나 깊어진 수로를 통해 장하의 물을 끌어들였고 기주성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갑작스런 물난리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기주 백성들은 들어가. 저 자는 신비가 아닌가? 여기 너희 주인의 인괴가 있다. 너희 주인은 이미 이걸 버리고 달아났는데 헛되이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 도장인, 괴. 인괴란 도장을 넣어두는 상자입니다. 신배는 경로해 기주성 안에 있던 신비의 가족들을 붙잡아 모두 목을 베었습니다. 배신자 신비에 대해 분풀이를 하는 한편 성 안의 백성들에게 항전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신비와 친하게 지냈던 신배의 조카 심영은 신비의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보고 숙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심영은 그날 밤 성문을 열어놓겠다는 글을 써서 조조군을 향해 화살을 쏘아보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조조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기주성의 군사들은 창과 칼을 버리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신배와 그를 따르는 몇 명의 군사들은 조조군에 대항해 싸웠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배는 이내 서왕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신배는 원시 가문의 곤륙 상징을 일으킨 사람 중 하나였지만 주공에 대한 충절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진림을 잡아왔습니다. 진림이라면 지난날 나를 비방하는 경문을 쓴 자가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너는 나만 욕하면 될 것이지 어찌하여 나의 조상까지 욕되게 한 것이냐. 화살을 날리려면 시위에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는 원소 밑에 있었으니 나를 비방하는 경문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내 밑에서 그 재능을 쓰지 않겠는가. 조조가 진림을 용서해주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조조의 넓은 도량에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원시 일가는 형제끼리의 다툼으로 인해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소가 다스리던 기주성으로 조조의 군사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39번째 이야기. 내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구나로 이어집니다.